자, 학원이 정답이냐? 아니요. 제가 볼 때 학원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혼자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김영환 강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비해서 약간의 좀 간격이 있었죠? 다른 건 아니고요. 혼자 하실 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 좀 계획을 생각해 보다가 간단한 영상 만들어드리면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기획을 했어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제 글을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좋고, 근데 그거에 대한 요약을 이제 영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영상을 다 보시고 도움이 된다라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는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 사진 뜨는 걸 보시면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하나씩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듯 해요. 처음에 한 달 안에 860 받는 가장 현실적인 홍보 플랜. 자, 대상은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을 대상을 잡았고, 기간을 20일 또는 30일 완성이라 잡았거든요. 한 달 정도 목표를 잡아보고 공부를 하시는데 개수별로 제가 어떻게 들어갈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을, 현재 보유 점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ETS 기출문제 한 세트를 전체를 풀어보십니다. 100문제를요. RC. 자, 75분 정도 시간을 주고 진행하시는데 채점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개수가 나오겠죠. 틀린 거를 좀 파악해 보시는데 이제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틀린 게 만약에 마이너스 10에서 20개 정도 된다. 75분 내외로 풀었을 때 기본서라는 개념보다는 ETS에서 보여주는 그 책 있죠. 기출문제. 이걸 가지고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가장 최근 유형을 파악하는 게 좋고, 제가 책 리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셔서 참고하셔도 좋고요. 자, 2019년도에 나온 책도 좋고요. 2018년도에 나온 책도 좋고. 근데 문제는 2019년도에 나온 책이 가장 좋겠죠? 가장 최근 거. 자, 거기서 마이너스 10에서 20개 정도 틀렸으면은 오답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 오답 풀이 방법도 나중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20개에서 30개 정도 틀렸어요. 이제 가장 애매한 단계인데, 혼자서 하실 때 이 정도 나오면은 5, 6, 7을 디테일하게 개수를 파악해 보시는 게 좋아요. 파트 5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상중하로 나누는데, 자, 101에서 110번 난이도가 하, 111에서 120번 난이도가 중, 121번에서 130번 난이도가 상. 일단은 20개에서 30개 정도 틀린 분들은 난이도를 상 잡힌 부분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101에서 120번을 개수가 좀 좋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써놓은 것처럼 101에서 120번까지는 모두 맞추는 것을 목표로 잡고 문제풀이 리뷰를 해주시고, 21에서 130번은 이게 어휘 문제인지 아니면 문장 구조를 물어보는 거지 파악하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5 30문제 중에 절반가량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파트 5 10문제 중에서 15개밖에 못 맞춘다.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실 게, ETS에서 유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혹시 무조건 해석을 해서 푸는 게 아닌지, 보기를 파악한 요령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신경 안 쓰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개수가 좀 많이 틀릴 거예요. 어휘 문제라는 거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해석이 아닌 어휘 구조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 블랭크를 보면 빈칸 뒤에 대시란 단어가 있죠. 근데 이걸 보고 학생들은 보통 please 뭐 해주세요, 그 다음 뭐라고 동사를 고른 다음에 미팅이 연기될 거다, 다음 주까지. 그럼 저 자리에 들어가는 말은 연기되는 거를 알려준다, 명심해달라, 기억해달라, 이런 얘기고, 미팅이 연기된다는 것을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 convince. 그럼 D번에 remind, 이건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4개의 단어가 지금 동사적인 해석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동사 구조를 물어본 형태로 동사 뒤에 that을 붙여가지고 완전한 문장을 쓰는 건지, 동사 뒤에 사람 명사 쓴 다음에 그 뒤에다 투동사를 붙일지 전치사를 붙일지, 아니면 접속사 that을 붙인 다음에 완전한 형태 쓸지 질문하고 있거든요. 4개 보기 중에 빈칸 다음에 접속사 that 붙였을 때 연결이 자연스러운 건 B번밖에 없어요. 명심해달라, please note that the meeting will be postponed until next week,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보통 학원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혼자서 공부하는 쪽으로 가는데 개수가 많이 안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행동이 뭐냐면, ABC에 대한 차이점을 생각 안 해보시고 그냥 해석적인 걸로 잡으시려는 경우들이 있어요. 파트 5 문제에서는 지금 정답이 B인데 해석적인 거를 물어본다기보다 동사 뒤에 구조를 어떻게 쓰는지, 이게 바로 어휘 구조 문제예요. 단순 해석이 아니라. 이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서 개수를 따져주셔야지, 무조건 해석으로 가시고 어휘 구조는 외우지 않고 진행하시면은 파트 5 개수가 늘질 않습니다. 5가 고정적으로 반타작밖에 못한다라고 하면 혹시 내가 지금 어휘 문제를 단순하게 해석으로 하는 게 아닌지, 101번부터 130번까지를 무조건 다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닌지 생각해 주세요. 그래야 자기가 끝낼 수 있는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조금 심각한 상황인데 30개에서 40개 정도 틀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실력보다는 시험장에서 많이 시험 보신 적이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10분이나 15분 남았을 때 문제 개수가 되게 많이 남을 거예요. 자, 원인은 뭐겠습니까? 역시 파트 5죠. 거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밑줄 그으면서 해석하시는 경우 때문에 개수가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진도가 많이 나갈 수가 없죠. 난 무조건 해석만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옆에서 누가 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파트 5는 해석에서 푸는 문제도 있긴 한데 그건 개수가 적고요. 대부분 다 구조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거의 다 정답을 정해놓고 오답을 끌어내게끔 한국어 해석을 비슷한 말을 많이 심어놨어요. 그 부분을 빠르게 캐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틀린 걸 리뷰하실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81번에서 200번까지 그냥 찍고 나온다라고 하면 점수가 어렵죠. 혼자 하실 때는 전략을 잘 세우시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 자, 학원이 정답이냐? 아니요. 제가 볼 때 학원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혼자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단 혼자서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전략을 잘 세우셔가지고 그 안의 내용에 대한 플랜을 잘 짜고 진행하는데, 개인과외 요것도 답이 될 수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요. 문제는 개인과외 할 때 이상하게 좀 경력 한 1년 가지고 도와드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업이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맞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학원이 맞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혼자서 공부하시는 게 더 잘 맞는 분들도 있고. 문제는 지금 이 영상 자체가 홍콩을 하시는 분들에게 맞추신 거잖아요. 홍콩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피드백을 못 받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댓글이나 이메일로 주셔도 좋고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860점을 목표로 하는데 RC 점수가 400 정도 되는 분들 있죠.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면 100일에서 120번은 모두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세요. 그리고 121에서 130번이 난이도가 상이었죠. 어휘 문제도 그렇고 문법 문제도 그렇고 난이도가 좀 있어요. 과연 이게 1년에 내가 몇 번 정도 만날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목표를 -5. 근데 중요한 거는 파트 5, 100일에서 130번을 10분 내외로 푸는 겁니다. 10분 넘기면 안 돼요. 뭐 최대 시간을 줄인다고 하면 7분 정도.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자, 86, 16문제인데 여기서도 목표 개수를 5개를 잡거든요. 5개 미만으로. 자, 그러면서 리뷰를 해주시는데 여기에 이제 문장 넣기가 4개가 나옵니다. 파트 7인데 2개가 있죠. 그러면은 총 6개를 합산해가지고 본인 개수를 파악해 주시면 내가 지금 독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문법 문제가 들어있지만은 독해의 지문이라고 말하는 Part 7 요거를 하시기에는 Part 6에서 4문제 중에서 몇 개를 맞추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역시나 시간은 10분 내로 풀어보시는 걸로. 그럼 Part 5도 10분, Part 6에도 10분 넘기면 안 되겠죠. 자, Part 7 쉬운 4문제가 남았는데 목표 개수를 -9로 풀어보시면서 리뷰를 해주십니다. 시간은 약 50분 정도. 그래서 RC가 75분 정도 시간이 주어질 텐데 70분 정도는 문제 푸는 데 쓰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 5분은 마킹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토익 점수가 700점 이상 또는 RC가 350점 이상을 목표로 한다. 개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100일에서 120번 -5 정도까지 한도 범위를 좀 정해볼게요. 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120일에서 130번 정도를 -5. 그럼 2개 합치면은 10개인데 그것보다는 한 자릿수 -9 정도 최대치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역시 최대 10분에서 7분 미만으로 7분까지로 끊어주세요. 가끔 7분 밑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상당한 고수예요. 자, 86 16문제 중에서 역시 5개. 자, 시간은 10분 내외로. 근데 여기서는 문장 넣기 4문제 중에서 2개 정도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 제가 86에서 문장 넣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공시처럼 파트 5는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내용이 좀 길어지기 시작하면은 자꾸 시간이 딜레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파트 7 쉬운 4문제 중에서 -15. 시간이 약 50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럼 개수를 보면 파트 5가 1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 파트 6가 5개. 그 다음 파트 7이 15개니까 총 합쳐가지고 한 30여 개 정도 되죠? 30여 개 정도 되면 한 150점 감점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정도 선에서 개수를 정해 주셔야 한 달 안에 350 가실 수가 있어요. 교재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면 기본서랑 중급서라는 게 있는데 기본서라고 말한 건 보통 그 책자에다 기초라고 써 있을 거예요. 책 많죠 뭐. 자, 그 다음에 중급서라고 말한 것도 중급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책 선정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요, 문법 이런 내용을 딱 보셨을 때 본인이 그 표현 자체가 익숙해야 돼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정도를 알아들을 정도. 그게 너무 어렵게 쓰여 있다라고 하면은 단계를 좀 낮춰주시는 거. 토익 교재 문법이 아닌 일반 문법책을 보는 거는 권하지 않는 게 거긴 너무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 토익에서 안 다루는 내용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익 문법 관련된 거는 기본서나 아니면 중급서 여기를 보시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리뷰보다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선호한다. 뭔가 기본서나 중급서를 한번 보라고 하니까 그냥 문제 많이 푸는 게 훨씬 좋아요 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풀어서 문제은행식으로 많이 풀어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오답을 추려내는 방식 여기 있고, 아니면은 일정한 수준의 문제만 집중적으로 풀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리뷰나 오답을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그것만 파악하신 분 있고, 둘 중에 어느 게 뭐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기본서가 좀 그렇다 싶으시면 기본서, 중급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는데 ETS 기출문제 시리즈는 제가 보실 것을 적극 권해드려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보셔야 되니까. 자, 기출문제는 풀어본 적 있다.
뭐 전에 또 어디 뭐 학원이든 개인 강의든 뭔가 해본 적 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기 그렇다라고 하면은 토마토 모의고사 시리즈 있죠. 그 앞전에 제가 영상에서 교재 리뷰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그 내용을 보셔가지고 LCRC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 책을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보캐블러리 같은 건 책들은 집에 한두 권씩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학생 됐을 때 토익 보거나 아니면 한동안 토익을 멈췄더라 하더라도 단어책을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기존에 있다라고 하면은 구입하실 필요가 없고요. 한 권을 사신다고 하면은 본인이 봤을 때 가장 보기 좋은 걸 선택하시는데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ETS 뭐 기본서나 아니면 중급서나 아니면 기출문제집 이런 걸 또 따로 정하다 보니까 단어랑 그 책이랑 병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보신 분이 별로 없어요. 굳이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한 권 정도 사시고요. 제가 보통 사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한테 권해요. 토익을 완전 처음이고 영어 공부도 처음이에요. 단어가 너무 몰라. 근데 기본서를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한테는 어휘가 너무 약하니까 보캐블러리 책 관련된 거 사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시험 몇 번 본 적도 있고 기본서나 각종 문제집 몇 권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보캐블러리 책 보실 필요 없어요. 그 책 안에 오답 정리하시면서 그 안에 단어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 있는 거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공부방법의 영상 진행해 본 다음에 그 복화 관련된 거 제가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현장에서 제가 학원 수업에서 쓰거나 혼자 공부하실 때 보통 이렇게 플랜을 제시하거든요. 자, 데이 5까지 5개 넣어놨는데 일단 하루 내용에 보면요. 명사에다 모양, 위치, 어휘, 유형, 명사절, 명사구, 대명사 이렇게 문법 명칭을 써놨습니다. 보통 그 기본서나 중급서 목차 보면은 명사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 만에 끝낸다. 뭔가 문법을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보다 토익에서 다루는 거를 봤으면 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기본서나 중급서를 보시는 분들은 데이 1. 데이 1을 이틀에 걸쳐 해도 상관없습니다. 월수금, 화목금 이런 식으로 월수, 화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 1을 꼭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월요일날 시작한 데이 1, 화요일날 시작한 데이 1 보통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보통 학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식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약간의 인터벌을 줘도 좋고요. 아니면 30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그냥 하루에 하나씩 다 끝내는 식으로 1일부터 10일 정도 보시는 내용에서 문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쭉 보는 걸로. 1일차 내용에서는 명사에 관한 얘기랑 대명사 관련된 토익에서 주로 쓰는 문법 내용을 보시고 그다음에 진도 및 숙제를 하나 보면은 테스트 1번, 파트 5가 2세트죠. 이게 30문제짜리 2세트예요. 60개. 그 다음에 86 16개짜리를 테스트 1번과 2번. 그 다음에 87 테스트 1번과 2번. 그러니까 쉬운 4문제짜리를 2세트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휘를 한 세트를 정해가지고 단어를 외워주시고 보통 이렇게 진행하면은 단어 개수도 그렇고요. 기출어휘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단어가 본인이 볼 수 있는 단어장이 있든지 아니면은 지금 5, 6, 7에 나온 단어들만 따로 정리해서 보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요 정도만 하면은 지금 파트 5 2세트, 6가 2세트, 7이 2세트 뭐 LC까지 추가시키면은 지금 양이 적진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약 한 300문제 정도 되겠네요. 하루에 해결하는 거. 요걸 데이 1으로 계산하셔가지고 데이 2에도 마찬가지예요. 테스트 3번, 4번, 86 3번, 4번, 그 다음 87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진 분량대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타이트하게 진행한다고 했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획을 좀 늘리시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 달 안에, 20일 안에, 30일 안에 860을 가려면 거기다가 쏟아 넣으셔야 돼요. 그냥 본인이 한두 세트 풀어보고 하루 이틀 쉬고 한두 세트 풀어보고 하루 이틀 쉬고 이래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학원이랑 혼자 공부하는 차이가 뭔데요? 학원은 그냥 정해진 대로 이렇게 하세요 정해지지만 혼자 공부하실 때는 그걸 스스로가 지금 시간에 정해놓고 내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훨씬 좋고요. 서로 견제도 하면서 동료도 하면서 해도 좋고 아니면 데일리 플랜 같은 거를 짠 다음에 출력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하는지를 체크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절대로 진행이 잘 안 돼요. 중간 하다가 또 멈추고 또 멈추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나중에 영상을 찾아보면서 어떤 걸 들어야 되지 무슨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가려면은 뭔가 데일리 플랜 같은 거를 정해놓고 거기서 현재 지금 내가 진행되는 거를 표시하시면서 보면 좋아요. 지금 보여드린 건 샘플인데 타이트하긴 해요. 하루에 푸는 양 자체가 20일이나 30일 만에 860을 잡으셨으면 이 정도는 각오하시는 게 좋다. 홍콩하는 공부방법 2탄 5 리뷰하는 방식을 말씀드릴 텐데 단어는 이런 식으로 리뷰하면 좋습니다. 6는 이런 식으로 리뷰하면 좋습니다. 이걸 순차적으로 진행하는데 첫 번째는 파트 5부터 시작할게요. 단어를 공부했는데 아까 어휘 문제냐 문법 문제냐 아니면 단순 해석 문제냐 이걸 잘 모르셔가지고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혼자 진행하시면서 다음번 영상에서는 파트 5 단어 리뷰에 관련된 거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자기한테 담겨야 되는지 오답노트 작성 방식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